그러니까 이 목포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해하면 네. 지금 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참 큰 그림입니다만 네. 원래 목포는 무안이었죠. 무안의 일부였다가 무안에서 목포가 쪼개져 나가고 그리고 신안이 쪼개져 나가면서 지금과 네. 같이 목무신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사대문이 조선인의 중심이었고 네. 그 외곽에 일본인들이 새로운 중심 만든 게 용산이에요. 그 충청남도 서천 같은 경우는 서천군이 있고 일본인이 떼놓은 게 장항인 거고 네. 무안과 목포가 그런 거죠. 어. 그래서 목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떨어져 나올 때는 물론 일본인들의 신도시를 만들자는 거였는데 호남선 종착역이 되고 네. 그 예전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역에서 내려서 곧바로 항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반도 조선반도에 실어나른 면화라든지 쌀을 그대로 실어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으로만 실어나른 건 아니고 네. 중국으로도 실어날았습니다. 그때 중국은 공산당 중국이 아니라 지금 타이완으로 간 자유중국이죠. 그런 국제무역의 거점으로서 컸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그 도시를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 국제 정세더라고요. 국제 정세와 교통 두 가지죠. 당시에 그 중국의 입지에 그렇죠. 따라서 또 우리가 또 발달된 도시 그렇습니다. 역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신의주,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뒤로 한동안 부산항은 굉장히 소강 상태였어요. 네. 그 대신에 인천, 군산, 목포 등이 화랑을 보였죠. 이거 왜냐하면은 일본 제국이 해방하면서 쪼개졌죠.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GHQ가 도쿄도 지배했고 한국도 지배하는데 이때 기본 전략은 한국과 일본을 분리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경제 일체였잖아요. 근데 일본의 힘을 빼앗은 게 먼저였기 때문에 쪼개고 그 대신에 국민당이 지배하는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서해 바다는 자유무역의 바다였던 거죠. 네. 북한은 빼고. 그 유명한 그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예. 해방 후에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서울이라고. 예. 보면은 국민당 치하의 중국에서 북한 첩자가 들어와요. 밀무역상으로 네. 유지한 거라고. 그래서 한국 내에서 뭔가 작전을 벌였는 내용인데 그 정도로 자유무역이 있었던 네. 거죠. 그때는 목포, 인천, 군산 등이 성장을 하다가 49년에 국공내전으로 네. 공산당이 점령을 하면서 서해안은 자유무역의 바다 그 중심에서 최전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부산이 부활하죠. 네. 이건 뭐냐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바뀐 거예요. 한국과 일본을 분리시키고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거에서 네. 일본을 다시 키우고 중국에 맞서서 그리고 한국은 최전방이 된다. 네. 그때부터 한국과 타이완은 동아시아의 거점 지역인 일본을 보호하는 장벽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그 구조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게 그러면서 무역 거점으로서의 목포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쭉 이어지고 있는 쇠락의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이해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좀 네, 살펴보긴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지방 도시가 좀 직면하고 있는 게 인구 소멸 그렇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큰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죠. 이런 좀 얘기를 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늘 잘 드는 비유가 있죠. 경상도라는 지명, 전라도라는 지명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보시라. 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거든요. 그 두 개가 큰 도시였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경주, 상주는 잘 안 보이죠, 인구적으로. 그렇죠. 대구하고 구미, 부산이잖아요. 네.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전주하고 나주거든요. 나주, 예. 전주는 그나마 전라북도의 중심이고 남도는 나주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나주 대신에 광주, 목포잖아요. 예. 다 구한말이나 일제때 큰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판도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봅니다. 나주의 판도를 뒤엎고 광주와 목포가 큰 건데 이 광주, 목포 분들이 요즘에 지방소멸 말씀하시면은 네. 그 말을 듣는 나주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무안에서 떨어져 나간 목포를 바라보는 무안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그 생각도 같이 하시면서 네. 자기 지역의 인구 감소 말씀을 하셔야지 네. 좀 공정하고 다른 지역 분들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다. 예. 당장 목포 얘기를 들면은 구도심 말씀 드려볼게요. 네. 어제 와가지고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좀 예. 카페에서 먹으면 좋아하니까.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구도심의 커피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서울 강남 커피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아, 이분들이 정말 시급하면은 구도심에 젊은 사람들이 와주길 바란다면은 네. 일단 임대료부터 내리셔가지고 음식값부터 떨어뜨리셔야 할 텐데 아, 그렇게 시급성이 안 느껴지시나? 라는 생각. 이건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가 네. 임대료 올랐다가 좀 이제 공실난대들이 공통적으로 벌어진 현상이에요. 정말 급하시면은 임대료 내리고 일찍감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시급하지 안 느끼는 분들이 네.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목동 부도심에 대해서 입장이 눈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아직 이분들이 기득권이 남아 있고 이걸 깰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인다. 저희가 이 조사해 보니까 또 공실도 많고 상가도 좀 비어가고 있고 그 기존의 오래된 상인분들은 좀 어려움을 토로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물주인 상인분들과 네. 세입자 상인분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공실이 정말 시급하면은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받아야죠. 근데 아시겠지만 임대차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한 번 받으면은 몇 년을 못 바꾸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아예 비우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목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구도심들, 뭐 대구 동성론이 서울 명동인이 공실 많다고 하시는데 네. 공실을 임대료 내려서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또 세입자냐 건물주냐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대한 이 좀 개념이 다가오는 좀 크기가 대도시가 있고 또 그렇죠. 중소도시가 있고 또 뭐 농어촌이 있고 그렇죠. 또 뭐 도농 복합 도시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 좀 다를까요? 와닿는 것이요? 다릅니다만 제가 전 전국적으로 농산어촌부터 도시까지 다 보고 다니는데 예.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의 시급성을 느끼는 지역민들은 뜻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나 뜻밖에 없다는 거랑 예. 여전히 우리 도시는 인구가 늘 수 있다는 낙관론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이 귀농, 귀촌을 통해서 인구 늘리자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한동안은 청년이 오길 바랬는데 요즘 새로운 제안들이에요. 차라리 실버 세대들이 건강하면서도 연금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구를 늘리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귀촌 귀농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이장님 찾아가잖아요. 네. 마을 발전기금을 내래요. 어떤 분이 그걸 전라남도로 돌아다니면서 수첩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군청에 들이밀었더니 죄송하다고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재밌는 게 특히 이제 주변에 공단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인정받는 기준이 100년인데도 있어요. 3대를 살아야 마을 주민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귀촌 귀농을 정말 급하면은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안 급하시다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촌 귀농을 하더라도 그 마을 자체에 좀 인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습니다.